네, 12월 25일 성탄절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에 한 번쯤 쉬어갈 법도 한데, 네, 여러분 편의점은 쉬지 않습니다. 네, 저하고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머님 산타 모자를 쓰시고. 네. 오늘 산타 야, 김병주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아니 사실은 네. 그 예전 같으면 막 지엄하신 국회의원님 막 네. 절대려가 요새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 의원님 현장도 많이 다니시죠. 네, 예. 네. 저는 산타 할아버지로서 네. 산타 선물도 많이 준비했어요. 오. 무슨 선물인지 아세요? 무슨 선물이요? 어떤 거? 내란 청산. 국민의힘 회사 하나. 아, 내란 꼭 청산 이루어야 국힘 회산. 되겠다. 네, 맞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의원님 네, 작년 크리스마스는 기억도 안 나요. 그럼요. 그냥 거리에서 예 저희가 그때. 전부 키세스단이 네, 돼가지고 네. 늘 예 내란 그때 청산 크리스마스 이브 때 아마 저는 광화문에서 그때 그 크리스마스 이브 공연 겸 이거 맞아요. 샤우팅이 있었어요. 야. 그래서 그때 광화문 그 추위에 떨면서 네, 네. 많은 분들이 윤석열 탄핵, 그러니까요. 네, 탄핵이 답이다 하면서 추위를 잊었던 기억이 나는데 원래는 그래도 크리스마스다운 크리스마스를 그러니까요. 보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네. 의원님 무슨 특별한 계획 있으십니까? 네, 오늘 교회 가야죠. 교회 가야죠. 어제 저녁에는 예. 성당을 갔습니다. 성당을 가고. 네, 예. 원래 크리스마스 때 예 성당에서는 크리스마스 성탄 그 미사, 2부 자정 미사. 자정 미사를 중시하고 예. 기독교에서는 오늘 낮 예. 그걸 중시하기 때문에 예. 두 군데 가. 예, 다 가셔야 된다. 예. 네. 자, 뉴욕에서 노미님께서 와 성탄 선물 취재 편의점에 주셨습니다. 취재 편의점과 애청자님, 특히 소피아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먼저 와서 좋아요 누르고 장 기자님 기다립니다. 클수마스에도 열일하시는 모든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하셨습니다. 네, 와, 와. 고맙습니다. 뉴욕에 장윤선의 말했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를 예. 위해서 이렇게 선물로 예, 방송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 안 드는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줬으면 좋겠네요. 네, 어떤 거요? 선물은 뭐냐? 예. 구독, 좋아요. 자, 돈 안 드는 구독, 좋아요로 여러분 취재 편의점에도 선물 많이 취재 편의점도 팍팍. 주시고 주실 때 1+1 주블리 TV. 주블리 김병주에도 예. 오늘은 넉넉한 마음으로 돈 안 듭니다. 그냥 이름은 그냥 팍팍.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시죠.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마음이 갑자기 푸근해져요. 그러니까요. 누구에게 네. 선물 준다는 맞아요. 건 주는 사람이 기분 좋아요. 네, 넉넉해집니다. 받는 사람보다. 예. 네. 아니 근데 사실 그 연말 연시에 가족과 함께 다들 또 이제 편안한 그리고 네. 훈훈한 넉넉한 크리스마스를 좀 보내야 되는데 네. 요새 그 다녀보시면 현장 경기는 좀 어떤 것 같으십니까? 사실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는 분위기고요. 이제 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심리적으로 일단 편안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엔 환율 때문에 네. 좀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다니면은 환율 좀 잡아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예. 식당들은 작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고 작년엔 송년회를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12.3 내란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다 얼어버려서 예, 예. 송년회가 다 취소되고 뭐 그랬는데 올해는 송년회가 많고 해서 식당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 예. 매출이 올랐다 하는데 예, 예. 가게에서 느끼는 체감은 좀 하락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환율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니면은 환율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 뭔 얘기예요 했더니 제과점 달러 값이 갔는데 맞아요. 재료가 많이 비싸졌다. 좀, 빵집에서도 예. 재료가 비싸지고 밀가루. 그러니까 아직 가격을 못 올리는데 올려야 될 것 같다. 그런 아이고. 하소연하시는 네, 분들이 네. 많은데 예.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시급한 현안 과제가 이것이라고 보고 있고 고환율을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정부가 달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대다수 국민들은 기대가 많이 섞여 있어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재명 정부 새로 됐고 아주 힘차게 잘 가고 있잖아요. 네. 모든 분야에 이제 비정상에 어느 정도 정상화돼 가고 맞습니다. 있고 이제 앞으로 나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네, 국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마음이 바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최근에 대히트가 있으니 요새는 국회 좀 인기가 없어요. 없죠. 요새는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로 바뀌었으니까 대통령실 업무 보고에 네. 많은 분들이 와 조회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100만 그렇죠. 넘는 게 너무 많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업무 보고 위주로 기자들도 다 보도를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대통령 업무 보고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아주 참 잘하셨다고 봐요. 사실 업무 보고를 전부 공개하는 거는 위험률이 높아요. 아. 대통령께서도 혹시 실수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보여주기가 되게 실력이 없으면 예. 다 못 보여줘요. 그렇습니다. 공개 한 10분 정도 하면서 모두 말은 읽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편해요. 비공개니까. 근데 예. 공개를 전부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률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고 이번에 업무 보고를 공개로 하면서 국민들께서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맞습니다. 도대체 국방부는 뭘 하는지, 국방부 산하기관은 어떤 기관이 있는지, 네. 또는 뭐 산하기관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그러니까. 말하셨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공관장 와. 산을 그렇게 많은지 몰랐을 예. 거고 그 기관들이 뭘 하는지 몰랐는데 예. 이렇게 들으면서 아 국가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구나라는 예. 걸 이해를 많이 했고 국가 운영에서 어떤 데가 포인트를 지금 갖고 있구나 또 이해도 많이 올라갔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 첫 업무 보고잖아요. 각 네네. 부처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고요. 또 한편은 또 속 시원한 것도 예, 있죠. 예. 딱 그 국민이 묻고 싶은 얘기를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딱. 대신해서 딱 질문해주고요. 예. 그리고 제일 바뀐 것은 제가 장관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네네네. 공무원 사회가 바뀌었어요. 엄청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공부를 별로 안 안 했는데 했는데. 윤석열 때는 뭡니까? 예. 자, 눈치 보고 술 저녁에 먹고. 술 먹고 늦게 늦게 출근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을 안 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엄청 공부를 예. 한다는 거예요. 장관들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그러니까요. 한다고 그래요. 윤석열 시대의 용산 주변에 낮술이 그렇게 많았대요. 네. 그러니까 일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일이 없으니까 네. 그 용산의 식당 사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 우리 저기 낮술도 많이 드시고 기자님들도 막 그랬는데 지금 그런 문화가 없어졌다 이재명 네. 시대에.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얘기를 아유, 많이 그럼요. 하더라고요. 사실 공무원이 낮술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런데 본인부터 뭐 낮술 기가 막힙니다. 예. 말씀 하니까. 나온 길에 그것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지난 22일에 있었던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 수배 네. 윤석열이 통닭 예산을 꺼냈어요. 네. 예. 그 원사들이 통닭 한 마리 사주고 싶어도 세상에 그런 예산을 깎네 이런 네. 얘기하고 40년 된 녹물이 쭉쭉 나오는 그런 노후 시설 뭐 그런 것 좀 교체하자고 그냥 민주당이 다 깎아가지고 그래서 비상계엄 내란한 거야. 내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원사들이 그렇게 통닭을 많이 삽니까? 아이고, 그 예산은 민주당이 다 깎은 겁니까? 완전 말장난이죠. 예. 아무 말 대잔치나 윤석열 하고 있어요. 네. 통닭 깎는 예산 깎아서 뭐 내란했다. 엉터리예요. 통닭 사주는 예산은 별도 없어요, 사실은. 국방부 예산에 통닭 예산은 원래 없어. 원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통닭을 사준다고 하면은 네. 부식비에 포함이 돼 있을 그렇습니다. 거고 부식에 이제 통닭이나 뭐 이런 예, 것들을 그렇죠.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용비 같은데 이제 조금 지휘관들이나 지휘자들이 네네. 자기 운용비에서 통닭을 좀 가끔은 사줄 수 있는데 아직 네. 그것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그걸 올리도록 요구를 했는데 본인이 진작 안 올렸어요. 병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 부식비도 제대로 안 올리고 제가 부식비는 최소한 미군들 기준으로 일일 기준 18,000원 정도 가야 네네.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조금씩 찔끔찔끔 올리고 제대로 안 올리고 진짜.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놓고는 무슨 제 통닭 때문에 계엄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실제 윤석열 같은 경우
오히려 국방비를 제일 많이 깎았어요. 되자마자 1조 5천억 원을 깎았어요. 저는 그 예산이면 통닭식 얼마나 많이 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국방비를 그렇게 깎아놓고 이렇게 철면피처럼 나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국방비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예. 그렇죠. 무슨 그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다.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녹물 나오는 간사 맨날 그 보완하고 보수하고 새로 하라 그래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고 네. 그래놓고는 뭐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를 하고 있다. 자기가 알겠습니다. 저 대통령 할 때 획기적으로 향상을 시켰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그렇군요. 네. 의원님도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 네. 고민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 대통령처럼 네. 경기도 업무 보고도 네. 라이브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 그건 좋다고 봐서 예. 저희 채널에서 예. 여론 주불리 조사를 한번 김병주 했었어요. TV에서. 예. 그랬더니 예. 되게 압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예. 저는 이런 것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예. 국민 주권 정부듯이 경기도도 그 도민 주권 행정을 해야 된다. 도민 주권 행정. 예. 도민의 얘기에 따라서 예. 반영하고 해야 된대서 예. 안 그래도 업무 보고에 대해서 되게 이슈가 됐잖아요. 예. 경기도 이 업무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제가 여론조사를 한번 저희 자체 채널에서 업무 보고 생중계가 필요할까요라고 네. 했었는데 2만 명이 투표하셨어요 지금까지. 와, 국영의 정치비상구 1,800명 하던데요. 2만 명. 2만 명이. 와, 의원님 채널에서. 주로 2만 명이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경기도일 걸로 보이고 예. 94%가 경기도지사 또 업무 보고할 때 라이브를 해야 한다라고. 예. 94%가 94%가 예. 경기도도 라이브 네. 해야 된다. 네. 2만 명이 투표했다. 네. 통상 이 여론조사하면 투표는 대한민국에서 주불리 김병주에서만 한다. 유일하다. 예. 아니 근데 통상 네. 그 라이브 폴 같은 거 하면 1,000샘플 정도 하잖아요. 네, 근데 네. 단위가 2만 명이 2만이죠. 스스로 참여하신 분이 2만 명. 그렇죠. 와. 저 주불리 경기도민이 김병주 전체 몇 명입니까? 경기도민이 1,440만 가까이 되죠. 야. 그런데 이제 이 중에 2만 명 네. 여기 다 경기도민은 아닐 걸로 본 최소한 예. 70%는 경기도민일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2만 명 샘플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94%.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예. 공약사항으로 도민이 원하면 그대로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네. 경청 공약으로 경청 공약. 경청에서 예. 소통 공약으로 예. 하나하나 지금 약속도 하고 예,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후보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지금 네. 라이브 폴이나 유튜브 뉴미디어를 통해서 네. 이를테면 경기도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네. 지금부터 공약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와. 모든 공약들을 어마어마한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의원님.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공약을 예. 지금 이걸 통해서 엄청 많이 경기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네. 하고 지금 이틀 전에 올렸어요. 예. 시급한 과제. 예. 지금까지 13,000명이 투표를 해주셨고 이틀 전에 올렸으니까 네. 이 중에 교통난 해소가 16%, 아. 주거 부동산 안정이 42%, 예. 일자리 산업 육성이 37%, 예. 복지 돌봄 확대가 5%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댓글도 많은 분들이 직접 또 해주시고 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민의 뜻에 예. 따라서 예. 같이 가고 예. 공약도 같이 만들고 그러네요.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같이 가는 만드는 야.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는 그러네요. 방법 저는 그대로 하거든요. 지금 아마 경기도 가장 시급한 과제 이런 거 뭐 여론조사 기간에 예. 이렇게 하면 겨우 1,000샘플 해갖고 하는데 예. 여기에서는 주로 제가 이런 현안이 있으면 바로 올려서 예. 이렇게 하고 또 응답을 하거든요. 예. 지금 이틀인데 13,000분 해주셨고 이런 거를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여론 수렴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공약으로 발전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소통의 달인. 소통의 달인. 네, 말씀 주시고 이재명 계십니다. 대통령
벤치마킹 따라 배우기. 이재명 대통령과 네. 정치 공동체인 네, 김병주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저는 많이 우리 정치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 정부 이후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의제들을 발굴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이러면 점점 내 삶이 바뀌는 네. 정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건데 네. 이제야 그게 실현이 되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단위 주불리 김병주나 네. 장윤선 이런 취재편의점 구독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네. 지금 저도 51만 지금 9천 가고 있는데 와. 그 정도 플랫폼이 되니까 네. 도민들이나 국민들의 여론조사나 이런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입법할 때도 네. 여기에서 주로 여론을 듣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런 입법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 주세요 하고 네. 또는 투표 형식으로든 의견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네. 예를 들면은 그걸 비율에 따라서 그걸 반영을 해서 네. 법을 만들고 네. 그러니까 국민을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대표해서 네. 입법도 하고 네. 정책도 발의하고 하고 있다. 정말 저희도 내년부터는 정말 라이브 포를 적극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그래서 지금 선거도 제가 있고. 1인 시위를 6주째 하고 있어요. 6주째 내란 척결 국민의힘 해산 촉구 야, 예. 그리고 6주요? 내란 척 6주 연속? 6주 연속 와, 매일 1시간씩 대단하십니다, 어머님. 3주 동안은 내란 특검과 대법원 앞에서 했고 예. 지금은 국회의사당 앞에 저 맞은편에 보면은 네. 국민의힘이 농성장을 텐트를 치고 네, 농성을 예. 하고 있어요. 네. 내란 척결 관련 법안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저 혼자 맞불 작전으로 딱 하고 저기 국민의힘 즉각 해산 나오잖아요. 네네네. 저 뒤에 장동혁도 지나가고 지나가네. 지나갈 때 국민의힘 해산하라 하고 저 큰 소리를 치고 예. 그랬더니 지금 국민의힘은 아마 눈에 까실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그렇게 근데 저렇게 하는 이유가 예. 여기 댓글이나 이런 우리 의견들이 당원 동지분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을 대신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주의하는 겁니다. 예. 당원분들이나 국민들은 편히 계시고 제가 대신 나가 싸우겠다. 그러니까요. 진짜 이렇게 진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24시간 네. 이 장도영 대표가 필리버스터 했다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네. 그 내용이 사실은 윤 어게인인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네. 네. 그 가운데 유일하게 의원님이 또 네. 본회의장에서 네. 세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서 네. 저 앞에 뭐, 나가서 무슨 내용을 호통을 지금 쳤죠. 예, 네. 하는 거냐 지금. 그렇죠. 예. 기록 세우는 거냐? 네. 내용은 다 가짜다. 그리고 너들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반대한다면은 네. 내란 세력과 한 몸이니까 너들 해산해라 하고 소리도 치고 혼도 냈죠. 왜 그런가 하면 그날 장동혁 대표는 네. 실제 기록에만 연연했지 실제 반대 토론은 실제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에 대한 거는 옛날 하나 거. 뭐 얘기 안 하고 옛날에 우리 하려고 했던 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엉터리 반대 토론이었죠. 가짜 토론이죠. 법안 올라온 걸 갖고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네. 옛날에 올라왔던 법안을 가지고 막 하니까 네네. 그리고 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니까 네. 신문 사설 가져다가 조중동 이런 데서 쓰는 비판 네. 사설을 가져다가 계속 읽고 책 읽고 반대 토론은 뭡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자기 생각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뭐 전문가랍시고 논설에서 써 있는 구구들이 쓴 사설 그걸 계속 읽고 해서 제가 많이 호통을 네. 치고 그랬죠. 산타 할배 의원님 귀엽네요 주불리. 네, 네, 귀여우시면은 네. 주불리 김병주 돈 안 드는 크리스마스 선물 좀 주세요. 구독 좋아요 장윤선 편의점하고. 네. 야, 1인 시위 정말 고생 많으세요. 김병주 의원님 늘 감사드립니다. 라는 댓글 가운데 눈에 띄는 댓글이 있으니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직 최고위원이시고 지도부의 일원이셨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쭙는데요. 다소 좀 자당 의원이라서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며느리 손자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대한항공 서귀포 칼 호텔 뭐 본인은 30만 원대라고 하고 다른 의원들
뭐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의원하고 같이 확인해 보니까 30만 원대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다. 이런 말씀 주시는데 기자들이 취재해 보니까 164만 8천 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것은 김병기 대표 본인이 네. 자세히 그 해명하고 설명하고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의혹이 제기되고 하면은 국회의원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해명을 정확히 하고 설명도 겸손하게 해야 된다고 보였고요. 어떻게든 저렇게 구설에 올라 있는 것 자체는 자기 저신을 그동안 잘 못했던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저기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도 하고 설명도 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지금 언론은 또 한쪽 면만 쓰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김병기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같이 했으니까 친해서 네. 물어봤더니 그때 작년에 그 여러 가지 본인의 문제가 있어서 그 그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게 했던 보좌진들이 있었나 봐요. 네. 비서진들이 이제 좀 악의를 가지고 저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런 의혹이 있기나 문제 제기되면은 본인이 겸손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도 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네. 책임질 부분은 사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지금 놓고면 메리 크리스마스 날 좀 좋은 일 시도합시다. 알겠습니다. 메리 너무 크리스마스. 장윤선 취재편에 좀 짓궂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어제 네. 그 황금 열쇠 트럼프 대통령한테 네. 받았어요. 저희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아, 의원님. 어제 단독 보도? 예, 와. 그 아침 방송 끝나고 가는데 그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네. 다시 또 와가지고 아. 네, 저희 뉴스 급배송을 했는데요. 네. 이게 보니까 뭐 축구 선수 호날두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4개의 황금 열쇠가 여러 뭐 아소다로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누구죠? 갑자기 네타냐후 총리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마지막 5번째 열쇠를 받은 건데요. 신라 금관이 너무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강경화 대사의 어떤 신임장을 주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또 하면서 내가 특별히 그를 정말 좋아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줬다는데요.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황금 열쇠 우리 의원님도 황금 열쇠 한번 받으셔야 되는데. 저도 어제 그 뉴스 보고 네. 트럼프 대통령께서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높고 또 믿음이 높은지에 대한 증표죠. 네. 사실은 꼭 뭐 그 왕관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때 기념으로 그쵸, 예. 그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높고 또 우리 도움이 또 필요한 거죠. 예를 네. 들면 뭐 미국의 군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데 하고 그래서 저것은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다. 예. 가장 높은 사항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황금 열쇠의 가치 그 이상으로 지금 한미 동맹이 공고한 가운데 네.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예. 성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황금 열쇠 저거 5개인가 뭐 만들었는데 네, 네. 줬다고 나머지 하나를 마지막 줬다 했잖아요. 하나, 라스트 원을. 그거 대단한 거죠. 그렇죠. 와, 예. 참. 저 네타냐후 네. 총리한테 그거 처음에 줄 때 그 쿠슈너 그 사위가 2022년에 쓴 회고록에 보면 내가 없더라도 그 열쇠 보여주면 백악관에 들어올 수 있다. 네. 저도 트럼프한테 선물을 받은 적이 맞아요, 맞아요. 있는데 의원님 받으셨죠. 지금 연합사. 연합사 아니 그때 처음으로 1차 일기 때. 일기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예.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처음 만난 사람이 저예요. 와 트럼프 대통령을. 예, 오산에 도착하자마자 네. 그때 캠프 험프리로 바로 예. 오셔갖고 아. 그때 연합사령관 보누스 연합사령관 저 우리 합참의장 워룸에 들어가서 한반도 정세를 딱 보고 예. 해요. 그때 악수하고 와. 유명하잖아요. 예. 그럴 때 이 무슨 배지인가 뭐 줬어요. 기념품을 줬는데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부관한테 이거 시가로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봐라 예. 했더니
조금 한 30만 원 정도 간다는 거예요. 배지가 예, 그뭐 좀 비싼 건가 보죠? 비싼 거더라고요. 배지 비슷한 거였는데 예. 그러면 신고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고하고 예. 반납했어. 그 아쉬워 죽겠어. 우리 야, 30만 원이면 반납해야 되는구나. 예. 그럼 이게 국고로 들어가. 그래서 그걸 한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간대요 시가로. 예. 그래서 제가 신고하고 예. 그럼 일단 그 반납하거든. 반납하고, 예. 그리고 그걸 제가 다시 찾으려면은 예. 돈을 내야 돼. 50만 원 가까이 그때 40-50만 원 예. 내야 된다 해서 예. 아니 뭐 찾아올까 말까 하다가 그때는 에이 뭐 그런 거를 받아라고 하셨구나. 그런데 지금 아쉬워요. 아쉽네. 그때 어떻게 무이자 할부로 그 자주 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역사적인. 예,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막 바쁘다 보니까 잊어먹었어. 그런데 그것이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예, 돈을 내서 찾아오는 찾아올 수 기간이 안 있는 그러면 기간. 국고로 환수. 환수되는 예, 거예요. 예. 참. 저 어저께 한금 열쇠 받으셨다 그래서 예.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저거는 바로 국고로 환수될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예. 저거는 대통령 기념 그걸로 그렇죠. 보존이 되는 예, 거죠. 대통령 기록물로. 기록물로 예. 보존이 되고 예. 저 대통령 받으신 건 개인이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다 그 하거든요. 저도 예. 지휘관 그런 부사령관 할 때 가서 오면은 비싼 선물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네. 건 다 전시해 놓고 예. 반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자,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프리기탐? 네. 호위함 네. 이거 한국 기업 하나랑 함께 하게 될 거다. 앞으로 우리 기업이 미군 해군의 호위함을 건조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이거 엄청난 성과라고 봐야 될까요? 와 엄청나죠. 이거 군함은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군함 네. 건조는. 근데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랑 같이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네. 대단한 겁니다. 자국의 군함은 모든 비밀 설계도를 미국이 설계도를 그대로 주고 하나 보고 만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걸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고요. 이것은 황금 계속 나오네요. 황금 함대를 만들겠다. 지금은 미국은 중국은 엄청나게 함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함대가 부족해요. 그래서 함대를 나중에 한 25척 정도를 건조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 구축함이 지금은 미국이 한 9천 톤급 정도 되는데 3만에서 4만 톤급 큰 구축함을 하고 그 구축함을 가려면은 부수적으로 호위함들이 많이 같이 가요. 예. 구축함 혼자 가진 않아요. 예. 축구도 혼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공격수 있고 예. 방어 수비수 있고 있고. 있듯이 예. 팀으로 가는데 예. 이런 그 순항함을 만드는데 하나에게 임무를 주겠다는 것 같이 순양함 몇 대 정도 만드는지 아세요? 몰라요. 한 250척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네. 그 언론에서 이것도 최초 공개야. 야, 황금 단독이다. 함대를 예. 2척에서 25척까지 2척 먼저 만들고 25척 늘리겠다는 건 예. 구축함 3만에서 4만 톤급 구축함을 구축함. 25척 한다는 거고 예. 25개의 전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거대한 전단. 전단을. 그러면 그 호위함은 예.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예. 230에서 한 250척을 되는 거예요. 와. 프리키탐 예. 정도 수준. 예,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호위함은 한 4,500통 정도 될 예, 거예요. 예. 그 정도의 구축함을 미국 혼자 그 많은 걸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믿을만하다. 예. 하나랑 같이 하겠다는 근데 거예요. 이거는 군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이 민간이 아니라 군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한미 동맹 진짜 엄청난 한미 동맹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네. 나라 그다음에 군에 네.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믿고 맡긴다. 그렇죠. 이렇게 이미 봐야 미국은 미국 군함을 예. 정비를 우리한테 하겠다고 예. 천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엄청난 건데 예. 이제 구축함 그 군함까지 호위함까지 우리 하나에게 맡기겠다. 네. 이것은 그만큼 한국과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이 공공할 뿐만 아니라 이걸 넘어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군함의 신뢰가 세계 최고다. 네. 조선의 능력이 왜 실력이. 미국의 군함까지 만들어 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가 추진하고 있는 잠수함 수출하려고 예.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캐나다하고 네, 네. 지금 독일하고 그렇습니다. 캐나다 수출 60조 걸린 거예요. 예. 이것도 훨씬 유리한 판을 고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는 이거 말고도 네. 우리 방산에 엄청난 길이 열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미국에서 군함을 군함까지 만드는 우리한테 수준이면은 예. 완전 보증 예. 특A인 거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참 대단한 성과다라고 예. 봅니다. 우리가 특정 기업을 계속 홍보해 주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여하튼 하나 미국 오션이 하게 되면은 또 거기 컨소시엄으로 예. 또 여러 나라가 하고 또 거기에 하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 또 수천 개의 예. 그 중소기업들이 부품을 납품하고 그렇죠. 해야 예. 되잖아요. 이거 완전 패킹인 패킹, 겁니다. 그렇군요. 이걸 꼭 뭐 예. 하나 특정 트럼프가 특정 그렇죠. 기업을 업체를 얘기를 해가지고. 기업했으니까 하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상징이라고 보면 예. 되죠. 그만큼 우리에 대한 신뢰가 높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두 척에서 25척 만든다 그래서 네. 뭐 그 정도 또 큰 거다 했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고 네. 전문가들하고 확인도 해보고 하나오션에도 확인해봤더니 네. 브리킨 3 정도는 한 200척 이상 만들어지는데 와. 예. 본인들이 다 못 만드니까 이제 하나에게도 같이 만들자고 제의를 한 것 같고 구체적인 척수나 이런 것들은 예. 아직은 뭐 이제 앞으로 협상이 예, 되겠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얼마 전에 그 미성락 안보실장 미국, 일본 네. 방문 이후에 핵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진도가 나간 내용을 기자들에게 브리핑으로 알려주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군함 기술이 네.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집트 네. 사령관도 내년 초에 옥포 조선소를 방문해서 잠수함 도입 논의를 시작한다라는 보도가 네.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지금 예. 한국의 이런 군함이나 잠수함 기술, 네. 방산의 수준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을 입증됐잖아요. 네. 미국이 우리나라 보고 군함까지 만들겠다고 하고 군함 만들어 달라고 네. 하고 네. 캐나다가 그러니까요. 잠수함을 지금 논의 중에. 우리나라로부터 독일. 수출 받으려고 2개가 경합하고 있을 정도 되니까 중동에서도 한국에 있는 잠수함 신뢰할 만하다. 하다. 해서 이집트에서도 지금 예. 잠수함을 우리로부터 도입하려고 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건 갑자기 나온 거예요. 예. 오랜 준비가 아니었는데 아하. 그러니까 그만큼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이집트 지난번에 이집트, 순방 때문에 네. 나온 걸까요? 그래 대통령 순방? 그것도 예. 있고요. 예. 그런 영향도 있고 예. 그리고 한국의 방산 기술이 엄청 올라간다는 네. 것이 예. 신뢰가 되니까 하고 사실 잠수함은 중동에 우리가 수출한 적은 없는데 사우디에 공을 들이고 있었어요. 사우디에도 예. 우리가 잠수함 수출하려고 예. 지금 여러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예. 이집트도 이제는 우리도 사야 되겠다 하고 지금 해군 총장을 1월이나 2월 달에 우리나라 보내서 예. 한번 실태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이것은 중동에도 그러네요. 또 길이 열리는 예, 거죠. 예. 잠수함을 야. 수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길이. 지금 우리가 잠수함 군함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핵잠이 이제 갖고 있잖아요. 예. 핵잠을 미국이 인정을 해주고 우리가 갖고 만들 능력이 된다는 것이 네. 세계에 공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여러 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의 잠수함, 우리나라의 구함, 우리나라의 지상 장비들 이런 걸 수입하고 싶어 하죠. 네, 그렇군요. 자, 요거만 여쭤보도록 이런 얘기는 크리스마스 때 하니 너무 좋네요.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실이 나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네. 실력 있는 나라고 성숙한 민주주의 결국엔 다 이게 민주주의의 네. 후과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지금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가 육해공 사관학교를 위한 개편안 안규백 장관한테 보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육해공 통합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저는 뭐 사관학교 통합이라든가 또 3사관학교 6사 통합 이런 것들은 예. 좀 신중해야 된다. 지금은 내란이 일어난 다음이다 보니까 네. 내란 척결을 위해서 사관학교 6사가 너무 득세하니까 네. 통합을 해서 그 기운을 빼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사관학교와 이런 거는 꼭 그와 연관되지는 않아요. 않는다. 이미 구테타 세력들은 예. 군생활 30년, 40년 했던 김용현, 여인영 이런 사람들이고 예.
또 구테타의 DNA를 갖고 있는 군 출신이 아닌 네. 군의 총도 못 잡아봤던 윤석열. 윤석열 같은 거기 때문에 황당한 세력들. 사실은 그거하고는 함수 관계가 많지는 않은데 네네. 불똥이 그쪽에 띄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관학교 통합 이런 것들은 네. 100년 대계를 가지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봐요. 네. 통합은 사관학교 때보다는 소령 영강급 때부터 지금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이 있어요. 예, 예. 그런 것을 통합을 해야 돼요. 초기에는 기지를 만들어야 돼. 네네네. 그 해군은 해군으로서 기질, 공군은 공군으로서 기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통합하다 보면은 네. 기질이 없어져. 아,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각자의 어떤 특장점이. 이소부안지 어디 나오는 얘기가 네. 있어요. 저는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앞으로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계층에서 통합을 해야 되느냐인데 네. 통합은 저는 동의해요. 그런데 사관학교 통합은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동물에서 왕을 뽑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지상에 있는 동물들은 사자를 왕으로 추천했고 바다에. 나르는 새들은 네. 독수리를 하고 예. 바다에서는 고래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서로 투표를 해야 되고 예. 논의하잖아요. 예, 예. 그랬더니 사자에게는 그 새들이 그래요. 야, 사자 날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냐? 예. 바다에 있는 고래. 고래 그 수영도 못하면서. 하는 그 사자는 수영도 못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이제 독수리, 야 독수리는 뭐 땅에서 잘 뛰지도 못하고 바다에서 수영도 못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네요. 고래, 고래는 지상에서 걷지도 못하고 예. 날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 모였다가 그러면 날기도 하고 지상에서 달릴 수도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수영도 할 수 있는 동물이면 좋겠다 예. 하고 그러니까 다 좋다 했어요. 예. 그런 동물을 뽑자 예. 전제 조건을 예. 한 거예요. 나중에 뽑은 게 뭐냐? 뭐예요? 오리예요. 오리는 조금 날기도 하고 그러네. 걷기도 하고 수영도 하잖아요.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이거예요. 독수리는 독수리 기질이 어릴 때 키워지는 거고 사자는 사자가 어릴 때 키워지는 거예요. 해군은 바닷가에 사가는 생도들이 있으면서 바다를 청년 시절에 익혀야 되는 거고 공군은 하늘에 뜨는 지역이 좋은 지역에 가서 계속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미국은 공사도 해발 2,000고지인 콜로라도에 있어요. 이미 2,000고지에서 산소 부족한 걸 체험하는 거예요. 아. 육군은 또 육군 훈련하기 쉬운데 이걸 통합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닷가가 없으니까 해군은 땅에서 연습하다. 그러네요. 말이 안 그래서 되네. 해공군은 그 기지를 사관학교 시절 20대는 키우고 예. 소령 정도 됐을 때는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따로 할 게 아니라 통합하고 그다음 국방대학, 대령대 가는 걸 통합하고 앞으로는 육해공군도 없애고 통합군으로 가야 돼요. 통합군. 네, 그런 큰 개념화에 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내란 척결의 주안을 네. 두고 내란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거가 있어서 요거는 저도 국방부에 이 분야만은 예. 조금 다른 거는 다 동의하는데 이 예. 분야만은 조금 신중해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리를 뽑으면 안 되죠. 오리 뽑으면 안 되죠.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금 전에 성탄 메시지 냈습니다.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 고통받고 아픈 이들과 평생을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그분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 본인 자, 말씀이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이재명 대통령만큼 아픔을 또 느끼고 서민들의 아픔을 느끼면서 지금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서 그 아픔을 쓰다듬어 주고 또 정책과 제도로 기본 사회를 만들어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이제 마무리가 돼서 네. 이제 아, 끝내야 벌써 돼. 됐어요? 왜 훅 네. 갑니다 시간이. 아, 예. 그러네요. 성탄이니까 의원님 네. 끝으로 우리 또 애청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사랑을 좀 실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은 민주주의 정부를 바로 세우는 거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통해서 사랑이 온 세상에 실천되도록 하고요.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앞으로 내란 척결과
이 국민의 매단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주기 위해서 열심히 네. 노력을 선봉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예. 힘의 원천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장윤선 취재 편의점 그리고 주불리 주불리 김병주 김병주 TV. 네. 오늘 제가 51만 9천인데 52만을 갔으면 좋겠네요. 52만 오늘 여러분 52만 꼭 만들어 주십시오. 자 임수정님께서 슈퍼챗 쏴주셨어요. 네. 장 기자님, 주불리님 메리 크리스마스 항상 응원드립니다. 네. 의원님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임수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